안녕하십니까, 엑스텐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시황 알아보겠고요. 그 다음에 코어위브 많이 올랐습니다.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 레드와이어와 유나이티드 헬스 점검하고 엑센 포트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극명한 디커플링이 보였습니다. S&P 500은 사상 최고가를 재경신했고, 나스닥 또한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했으나 다우 지수는 유나이티드 헬스의 개별 악재로 인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8% 하락했지만 반면에 S&P 500은 0.41% 상승, 그래서 7,0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나스닥 100은 0.88% 올랐고, 중소형주인 러셀 지수도 반등해서 0.26% 상승했습니다. 자, 내일로 다가온 FOMC 회의죠. 금리 동결은 사실상 확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시장은 파월 의장이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 내놓을 힌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11월 내구재 수주가 5.3%나 증가했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경제의 견조한 기초 세력이 다시 한 번 더 확인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빅테크 실적 발표 전에 랠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AI 수익에 대한 시장의 낙관론이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근데 반면에 유나이티드 헬스가 기대가 좀 있었는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가이던스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를 많이 눌러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지수 구성 종목 간의 수익별 차별화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인텔이 반등을 해줬습니다. 3.3% 반등했습니다. 이틀 동안에 가이던스 안 떴게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불확실성이 좀 해소돼서 이제 반등을 시도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텔의 반등과 기술주 강세는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종목별로 실적에 따른 변동성 확대는 이제 많이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이성적인 투자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빅테크 기업들 이제 실적 발표 시작합니다.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S&P 500 그래프 한번 보시죠. 7,000 돌파 이제 시도 곧 할 겁니다. 어제 6,978.59에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벌써 3일째 양봉 나오고 있고, 어제 거래량이 조금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장이 오르면서 거래가 는다, 되게 좋은 사인이고, 시장은 위로 달려갈 준비가 돼 있다, 저는 이렇게 확인하고 있고요. 또한 빅스 보시면은 저는 이게 되게 좋게 봅니다. 어제 빅스가 올랐습니다. 보통 빅스가 오른다는 것은 위험지수가 오르기 때문에 장이 빠진다고 우려를 하는 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결국 시장이 오를 때 빅스가 오른다는 거는요, 이게 가속 페달을 더 밟을 수 있다는 걸로 읽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위드 인덱스도 벌써 성큼 나가서 64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요 초입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확연하게 위로 갈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 그게 바로 변동성에 이 게이지가 올라가는 것, 즉 이제 속도 붙일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로 받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하고 가이던스가 좋게 나온다, 그럼 시장은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QQQQ 어제 데이 시그널 나온 거 보면은 장 시작해서는 매도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바닥 찍고 올라오면서 매수 전환했고, 그 다음에 매도 고점에서 나오고는 하루 종일 좀 밑으로 빠지다가 좀 반등 줬다가 종가에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익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손실 안 보고 수익 실현해서 나온 장세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어위브가 또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제 장대 음봉 맞고 거래 많이 터져서 아이고 이것 좀 어떡하지, 이제는 못 판 분들이 조금 아쉽다 하셨을 겁니다. 그때 많이 밀렸잖아요, 고점에서. 그런데 다행히도 어제 장중에 도이치뱅크에서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좋게 나왔고 타겟 프라이스를 140불로 또 올려줬습니다. 굉장히 좀 크게 고무적으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0.5를 완전히 장세를 나타냈고 108불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0.5선을 지켰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애널리스트의 관점들이 다 좋아지고, 그 다음에 충분히 이제 거래량이 이제 늘었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 매물 받은 거를 또 다 받고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시장은 이제 코어위브는 차근차근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타겟은 0.618자리가 있는 118불 선이 된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공매도 보면요, 재밌는 게요, 공매도가 늘었었습니다, 어제는. 그러다가 다시 반등을 하니까 공매도가 줄었죠. 이건 무슨 얘기냐, 공매도는 이제 손을 조금 들고 있구나. 그래서 만약 오늘 저녁 때 시작하는데 코어위브가 좀 갭상승으로 뜬다, 그러면 공매도가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럼 뭐냐면은 리커버링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매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더 탄력받고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가의 의견을 보면요, 코어위브는 아직 124불까지 있습니다만 이게 조금 더 올라갔죠. 그래서 아마 집계가 돼가지고 오늘 지나고 나면은 이게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는 208불이 최고가고요. 레이팅도 4로 이제 부쩍 올라왔습니다. 그럼 역대 상장하고 난 다음에
최고치의 레이팅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도 계속 좋은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 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만 해도 65불에 있을 때 야 이거는 이제 맛이 간 거 아니냐 했었는데 벌써 108불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내용이 있는 주식은 좀 어려울 때도 참고 버티면은 그 내용에 따라서 다시 주가가 올라간다 하는 거를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열흘 전에요 오비탈 컴퓨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뭐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저기 인공위성을 써 올려서 우주에서 데이터 센터를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 종목 3개를 말씀드렸었죠. 로켓랩하고 레드와이어, CACI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른 것도 다 올라왔지만 특히 레드와이어가요, 이게 소형주인데요,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프라 및 하드웨어 플레이어로 자리 잡고 있어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주 데이터 센터 건설에 필수적인 전력 시스템을 공급한다 했는데 이 회사가 어제 국방부하고 그 미사일 관련된 계약을 했다고 발표가 나오면서 29.5%가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말씀드릴 때가 거의 10불 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30% 정도는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어제 29.5%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면 역시 중소형주는 빠질 때도 굉장히 심하게 빠지지만 또 올라갈 때 보면 또 어이구 너무 무섭게 올라갑니다. 특히 이런 중소형주들은 내용 있는 것들은 물론 싸게 잡으시는 게 중요하지만 포지션을 잡으실 때도 전체 자산의 5% 이상은 넘지 않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 유나이티드 헬스 어제 좀 기대를 했는데 실적 조금 매출이 좀 안 좋게 기대 이하로 나오고 그 다음에 가이던스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간 사실은 유나이티드 헬스가 그 경영진들이 회사를 턴어라운드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것 때문에 주가들이 좀 이렇게 탄탄하게 받쳐주고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줬었는데 그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거죠. 그래서 갭 하락으로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 갭상승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워렌 버핏이 유나이티드 헬스를 투자했다 해가지고 한번 크게 이제 올라와 줬었고요. 그러다가 더 크게 해서 378불, 즉 예전에 있던 이 갭 자리를 메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올라왔을 때 이때 좀 많이 이제 사서 있었죠. 사실은 여기 보면 화살표 보이시죠? 7월서부터 이때 사고 내려왔을 때 또 사고 또 사고 해가지고 평단이 한 280불 선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샀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갭 상승했고 이 위에서 350불 선에서 좀 일부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이때 350불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매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올라와서 일부 포션을 가져갑니다 했었는데 되돌림을 많이 세게 줬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12월 달에 좀 마지막으로 올라왔을 때 내년 장을 바라보면서 내년 장은 AI 기술주 관련 장세다, 그리고 장은 전반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판단을 해서 저는 그래서 이게 경기방어주 비슷한 것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부 포지션을 없앴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올라와서 쳐다보지 않고, 왜 다른 AI 종목에서 더 수익을 냈으니까요. 그러다가 여기서 지금 갭하락을 해서 이 자리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샀던 매수 단가 자리로 내려왔어요. 그렇지만 지금 장세는 이게 싸게 내려왔다고 여기서 잡아서 뭐 여기까지 다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린다 하는 거보다는 사실 지금 있는 아까도 중소형주도 보셨지만은 탄력받고 올라갈 때는 무섭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들의 전반기에는 더 베팅하시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게. 그래서 역시 주식시장은 향후 기대치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고요. 거래량이 너무 많이 생기면서 밀렸다 하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안타깝게 생각하여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공매도가 많이 늘었다는 거는 이 가이던스에 대한 하락 배팅을 시작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가들도 많이 매도를 시작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는 반등하기는 조금 어려운 국면이고 시간이 좀 지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10개 종목을 연초부터 말씀드리고 1월 2일부터 n분의 1 포트를 만들어서 오고 있습니다. 어제자로 6.4%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2.5% 정도 올랐거든요. 그런 걸 비교하면 한 4% 정도 아웃퍼폼하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가장 많이 25%, 코어웨이브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버티볼 지수가 10% 수익 내고 있고, 그 다음에 4개 종목이 마이너스 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제일 많이 난 게 테슬라 88%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건 n분의 1 포트지만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또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면은 결론은 이렇게 좀 오른다고 생각하는 종목, 믿는 종목에 웨이트를 많이 주셔야 된다.
물론 n분의 1로 투자를 하셔도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비중이 지금 이게 10%에 시작해서 13.8%까지 올라왔습니다. 비중이 몸집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눈덩이 효과가 붙기는 붙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나는 종목들은 점점 살이 깎이죠. 10%에 시작해서 8%, 7% 이렇게 떨어집니다. 주가가 빠지면서. 그래서 그게 주가가 빠지더라도 전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10%일 때보다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눈덩이 효과인데, 그렇지만 그냥 놔둬도 되지만 사실은 믿고 이게 갈 수 있어, 실적도 더 좋을 것 같대 하는 종목들의 웨이트를 더 실어주시는 게 결국은 수익 극대화의 전략이다. 그래서 저는 매니저는요,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도 많지만 결국은 올라갈 종목에 웨이트를 많이 실어주는 것, 이쪽에서 빼서 저쪽에다 더 실어주고 하는 능력이 결국은 수익을 많이 내는 능력이다. 그래서 계속 제가 최근에 계속 여러분들께 영상 올릴 때도 여러분 20종목, 30종목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단 3개에서 5개 종목에는 전체 자산의 50% 정도의 돈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예전에 워렌 버핏도 얘기했지만 6종목 얘기를 했습니다. 7종목, 8종목 더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전체 좋은 종목에서 돈을 빼서 여기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6종목이 최적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50종목 가지고 있어도 된다. 근데 6종목에 포커스를 해라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도 제가 좀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장세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익을 많이 내셔야 됩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엑스텐 MOS 포트폴리오라고 작년 11월부터 시작한 게 있습니다. 그때가 딱 언제냐면 맥세븐 종목들이 전부 고점 찍을 때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거기서부터 20% 정도 빠졌다가 지금 15% 정도 고점에서 빠져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때서부터 엑스텐 물타기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10종목을 골라서 맥세븐하고 그다음에 팔란티어, 아이온큐, 그다음에 비트코인까지 3개를 해가지고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10만 불로 시작해서 2,000불 정도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2% 정도 손실 나 있고, 지수는 1.4%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대비해서 3.26% 뒤지고 있다. 영주들이 굉장히 힘든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트는 아이온큐가 물타기에서 본전 매도 해가지고 지금 플러스 나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만 물타기에서 아직까지 털질 못했습니다. 요게 한 2불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240불 정도 마이너스고, 전부 다 많이 빠졌을 때 물타기 했다가 본전돼서 팔고 해서 저는 크게 손실난 종목들이 없습니다. 맥세븐하고 보면은 그때 대비해서는 하락이 많은데 이렇게 엑스텐 물타기 전략을 쓰니까 그래도 잘 이어오는구나 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엑스텐 포트라고 작년 6월서부터 해오던 포트가 있습니다. 그 보면 현재 15% 수익 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왔죠. 12월 중순만 해도 거의 본저까지 돌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지수 대비해서 한 13% 뒤져 있었거든요. 근데 한 달 만에 결국은 다시 따라잡았습니다. 거의 이제 3.2% 뒤지고 있습니다. 종목들도 좀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이제는 AI 관련 쪽에 집중해서 투자를 한다. 그리고 조금 비중은 더 좋은 종목들에 많이 실른다 해서 현재는 코어위브하고 메타하고 브로드컴하고 아마존에 많은 포션이 실려 있습니다.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쪽에 3분의 1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주 소형주들 작은 것들은 비중을 적게 해서 3분의 1 정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요 시프트가 더 이상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날 잡아서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세븐이 연초 대비해서 시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현재는 반도체 지수가 진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13.08% 올라와 있고요. 구글, 아마존이 6%대 상승, 그 다음에 지수가 2.7%, 그 다음에 메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있는데요. 현재는 한 3개 종목들이 마이너스 보이고 있고 나머지 4개가 플러스가 보이고 있는데, 이 그래프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 시작합니다. 가이던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희비가 많이 엇갈릴 거라서 좀 잘 보고 계시면서 그런 내용에 따라서 투자하시고 아니면 또 프로핏 테이킹 하시고 하는 이제 이것들이 계속 이루어져야지 이 실적 발표 시즌에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노고 많으셨고요. 실적 발표 꼭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